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1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소폭이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할 점은 어제 미국 상무부가 4분기 국채 발행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7,760억 달러고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자체는 상승했습니다. 이건 일본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12시쯤 이제 BOJ 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YCC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인데요. 이미 일본은 7월에 장기 금리를 위아래로 100bp 정도 비공식적으로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발표에서 이 내용을 공식화할 수 있다라는 쪽에 베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국채로 자금이 조금 이동하게 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 자체는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BOJ 결과에 따라서 국채 금리도 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떤 흐름 좀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과는 반대로 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0.5%가량 하락했고요. 2,300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2,299선 오늘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오늘도 계속해서 차가운 시선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 투자자는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처럼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0.82% 하락하면서 750선에 간당간당 걸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 투자 오늘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만 1,300억 원 가까이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 방산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안에 최대 도시에 도착한 뒤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리 잡은 위치가 남부와 북부를 잇는 핵심 도로이기 때문에 차단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강하게 좀 엿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은 항복을 하라는 것이다 라면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휴전 요구를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질수록 방산주 눈여겨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얘기했던 부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제 대박인데요. 제가 최근 시장을 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 제가 저녁 방송, 상당 방송은 월요일만 출연을 합니다. 저녁 방송에서 장은 또 빠질 거다 정확하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장마감 방송 거기에서도 장은 여기서 올라갈 수가 없다. 반등 주는 척해도 결국은 또 빠질 거다. 미국 시장에 13,700을 돌파 못하면 또 빠질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현금화 대응 제가 9월 22일서부터 현금화 대응 시켜놓고 장은 빠질 거다 떨어질 거다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자 한번 볼게요 한번. 자 얘기한 대로 9월 22일서부터 해서 저는 장을 안 좋게 보고 현금화 대응하라 그랬습니다. 이때가 이때쯤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질 거를 예상했던 거죠. 심지어 더 떨어질 것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왜냐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FOMC 때에서 딱히 뭐 금리 인하할 얘기가 나올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전쟁 상황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갔던 거는 전쟁이 이제 소규모 내지는 확전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줬다 그래요. 뭐 시적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가도 또 떨어지고 뭐 그래가지고 올라갔다 그러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 정말로 그런 얘기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어제 나스닥이 1% 아니죠. 1%가 아니고 7%가 올라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7%. 미국 시장 금리 인하할 거다, 전쟁 뭐 확전 안 할 거다 그러면은 어제 13,500을 돌파하고 오늘은 14,000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못 가죠 그렇게. 다우존스도 어제 올라갔다 치지만 이거 아니고 오늘이라도 뭐 이렇게 올라가주면 믿어줄 만은 합니다. 이게 34,000 돌파하면. 근데 어제 유럽 시장도 그렇고 오늘 지금 현재 일본 시장도 그렇고 올라갈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어제 올라간 거는 미국 시장도 믿을 수 없다.
라는 거를 쟤네들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저는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모 대박장이다 테마주로 쏠린단 말이에요. 오늘도 보면 2차 전지 빠지고 뭐 반도체도 빠지고 어제 움직였던 로봇주도 빠지고 뭐 반대로 이제 뭐 화장품도 움직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엘컴텍 얘기했었죠. 이따가도 한번 리뷰를 할 텐데 결국은 테마주로 움직이잖아요. 엘컴텍 이런 애들. 그리고 어저께 그러니까 지난주 수, 목, 금 해서 에너지 가스 관련주들 있죠. 그 유가 관련주들 뭐 흥구석유, 중앙이너비스, 한국석유, 극동유화 이거 회원들한테 추천했던 종목인데 30% 40%가 일주일도 안 돼서 수익이 터졌습니다.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이미 어제 그렇게 급등을 할 때 절반 이상 많이 팔라 그랬어요. 조금 오징어 다리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받으면 또 살라고. 그래서 저 끝난 거 아닙니다. 저거 조정받으면 또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한일단조 같은 경우도 이것도 아침에 노란톡방에다 올려놨는데 회원들한테는 10월 20일 날에 바닥에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대박장인 거예요. 테마 장세, 대박 장세. 엘컴텍도 지금 여러분들이 드린 거는 엘컴텍이잖아요. 퍼스텍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들로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시장에서 깨지지 않습니다. 안 깨져요. 그런 사람들은 안 깨지고 막 뭐 움직인다고 막 고점에 있는 거 막 덤벼들거나.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흥구석유라든지 중앙이너비스라든지 한국석유라든지 급등한다 어제 쫓아간 사람들은 오늘 7% 8% 5% 마이너스 되니까 겁이 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정받으면 그러니까 그걸 매매라 그러죠. 조정받으면 샀다가 어제도 수익 나면 욕심내지 말고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지금은 테마주 대박 장세가 맞습니다. 시장은 빠질 거예요. 왜 빠지느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장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아직 미국 시장이 급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뭐 저점이 깨지고 급락으로 나락으로 내려가는 흐름들은 아니겠지만 11월 2일 새벽 3시 FOMC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발표가 되는데 금리 동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동결 얘기가 나올 건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게 호재는 아니에요. 인하를 해야 호재이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이미 벌써 시장에서는 반영이 된 것 같고 그거보다 더 큰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좀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근데 더 큰 호재가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테마주로 보셔야 되고 테마주 할 때에서는 계속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기 매매 대응하셔야 되고 어쨌든 미국 시장이 확실하게 반등을 주기 전까지는 계속 적게 깨져야 된다. 적게 깨지는 게 잘하는 거다. 근데 적게 깨진 것뿐만 아니라 테마주 들어가서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라든지 극동유화라든지 중앙이너비스에서 30% 40% 수익 났으면 팔고 지금 엘컴텍도 지금 수익이 많이 났죠. 그럼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 조금 오징어 다리 갖고 있는 건 더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 안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매매 대응하면 지금 가장 체감이 좋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는데요. 미국 시장 아직 확실하게 반등을 주지는 못한 시점입니다. 또 FOMC 목요일 새벽 3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테마주 위주로 해서 단기 매매 접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 어떤 종목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퍼스텍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퍼스텍입니다. 지난주에서도 계속해서 좀 방산주 위주로 해서 주목을 좀 해봤는데요. 오늘장에서는 0.57% 약보합권에서 머물면서 3,4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보다는 조금 더 낮은 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퍼스텍 오늘장에서 어떻게 좀 공략을 해볼까요? 자, 오랜만에 다시 퍼스텍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제 하나시스템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6,800%가 증가했다고 그러죠. 예상은 했지만 한 1,000% 정도? 뭐 그 정도는 그러니까 워낙 그 실적이 없었다가 갑자기 그렇죠. 뭐 폴란드서부터 해가지고 막 그래서 몇천 프로 나올 거는 예상을 했지만 6,800% 굉장히 많이 뭐 거의 뭐 서프라이즈 할 정도로 그러니까 6,800%나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완전히 불모지에서 이제 방산에 대한 수출이 이제 물꼬를 트고 전 세계적인 곽광을 받고 있고 왜냐하면 한국 무기가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추울 때는 시베리아보다 더 춥고 더울 때는 아프리카보다 더 덥고 습하기는 왜 이렇게 습한지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우리나라 장비는 잘 고장이 안 납니다. 근데 다른 나라 장비들 뭐 이렇게 뭐 독일 뭐 명품 장비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러시아제도 마찬가지고 한겨울에 영하 뭐 20도, 30도 넘어가면 완전 다 고장이 나고 습기 차고 그다음에 날씨가 더워버리면 먹통이 돼버리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벌써 이미 우리가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해외에는 그게 다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확도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체계 자체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계속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좋을 거라고 계속 보고 있는데 어제 안 그래도 그래서 하나시스템이 강하게 어제 한번 움직여줬고요. 어제 그리고 풍산도 표적 종목을 드렸지만 가격 안 주고 도망가는 게 일단은 계속 이런 이제 수식이 계속 잇따라 나올 것 같고 실적은 확실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퍼스텍을 가져놨는데 자리대가 좋습니다. 오늘 한일단조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이거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고 어제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한 거 보면은 지금 저점에 어제 양봉 하나 박아놨고 그러면 그 양봉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장도 빠지잖아요. 그럼 장 빠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또 장이 흔들리면 핑계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건데 핑계를 갖다 대야 돼요. 예전에서는 핑계를 뭐 모건스탠이라든지 아니면 걔네들이 무슨 뭐 잘못을 저지르고 걔네들이 뭐 은행이 파산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핑계를 뒀거나 아니면은 코로나 핑계를 두거나 아니면 은행이 뭐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이탈리아가 파산을 하거나 그리스가 파산하거나 거기다 핑계를 대놓고 시장이 빠졌는데 지금은 핑계될 게 딱히 그런 건 없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전쟁 이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핑계를 거기다 댈 건데 그럼 그쪽으로 핑계를 대게 되면 뭐 휴니드도 요즘에 강하고 뭐 한일단조도 지금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퍼스텍도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퍼스텍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일주일 만에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자리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매수가 특히나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 공개하기에 앞서서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지난 23일 퍼스텍 3,800원 제시해 주셨고요. 3%대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엘컴텍 1,32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미도달한 상황이고요. 25일에 퍼스텍은 3,7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 기준으로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6일과 27일에는 엘컴텍 제시해 주셨고요. 각각 1,320원, 1,350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매수가에는 미도달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30일 풍산 함께 살펴봤고요. 34,500원 매수가 제시해 주셨는데요. 아쉽게 매수가에는 미도달한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151.1%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현황 표로 함께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전일장 어제 좀 살펴봤던 풍산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 드렸었던 이제 풍산인데 가격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어제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움직여서 그 하나시스템 때문에 그래. 하나시스템이 어제 10%를 급등을 해버렸죠. 어제 34,500원으로 가격을 드렸을 거예요. 그 정도 내려왔었으면 참 안전하게 그냥 편안하게 끌고 갈만 했었던 종목인데 일단은 실적은 방산주들이 다 좋습니다. 이미 좋다라는 거는 이미 저는 알고 있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방산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을 거라는 거 다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방산주 위치를 보면은 올라간 게 없고 최근에 고점에서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럼 방산주들은 여기서 전고점을
뚫으면 뚫었지 이리로 내려가겠어요?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집니다. 2035년도에 방산 시장이 3,100조인가 3,080조인가 일단 3,000조가 넘어가는 시장이 열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전 세계에서 무기 잘 만드는 나라, 그러니까 무기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강대국, 뭐 영국, 뭐 독일, 뭐 러시아. 근데 러시아 제품들은 이번 전쟁에서 많이 신뢰도를 많이 떨어졌죠. 뭐 고장도 많이 나고 하여튼 별로인 것 같고, 뭐 성능은 뻥튀기인 것 같고. 그래서 미국제 제품 아니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 제품, 특히 우리나라 제품이 거의 미국산 가성비 뺨치는 뭐 그런 이제 인식이 지금 나오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3,000조 시장이 우리나라의 방산이 많이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고점을 돌파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돌파하면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른 애들도 다 돌파할 건데, 그래서 오늘도 퍼스텍부터 해가지고 이제 방산주를 다시 가져 나온 이유가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풍산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공략하시면 되고, 얘의 단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장점은 잘 안 깨지고 웬만하면 안 죽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갔지 굉장히 안전한 종목입니다. 단점은 느려요. 거북이처럼 느리다는 단점만 있지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풍산은 지금 어제도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155mm 그 포탄이 모자라가지고 가격이 4배가 뛰었답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포병이었는데 155mm 저는 2년 동안 맨날 들고 다녔던 그 155mm 그게 가격이 4배가 그거 얼마인지는 모르죠 저도. 근데 그게 가격이 4배가 떴다 그러는데 얘는 이제 포탄 뚜껑 관련주란 말이에요. 탄피라든지 포탄 뚜껑 관련주. 그래서 걔는 거기에 직접적인 또 실적에 또 관여하는 놈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좋아지겠죠. 어쨌든 풍산은 조정받으면 좋긴 좋은데 느린 게 좀 단점이다. 그래서 금액이 큰 사람들이 사기에 좋아요. 시가총액이 조단이다 보니까 뭐 한 10억, 20억 혹은 100억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조정받을 때 이거 사면은 이런 데서 수익이 짭짤하게 나옵니다. 왜냐면 10%만 넣어도 100억 들어가면 10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고 빠른 종목은 휴니드, 뭐 빅텍, 한일단조 이런 애들이 빠르죠. 대신에 걔네들은 10억, 100억 사이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시가총액이 1,000억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그만 10억 사잖아요. 그러면 그 상가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 큰 사람들은 이렇게 시가총액 조단위짜리를 공략을 잘 해보시고요. 가격은 안 돌았지만 나중에 또 조정받으면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 엘컴텍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 수익률이 32.3%였는데 지금 또 급등을 해가지고 가격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시간 반영이 안 되니까 대략 1,280원에서 요 정도인데 요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지금 한 38% 정도 수익이 났을 거예요. 갖고 있는 오징어 다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 근데 정고점을 돌파를 했죠. 자, 제가 이거를 계속 설명을 하면서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자꾸 설명을 하면서 이거 주가 고점 아니다. 고점 아니다. 이거 바닥이다. 그리고 거래량 봐서는 이거 분명히 정고점 돌파하고 뚫을 것 같다. 뚫게 되면 그 다음 목표치는 얼마다? 2,000원과 2,300원이다. 자, 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은 빠지고 있고 안전자산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거 움직일 때 제가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공개방송에도 얘기했는데 이거 누가 안에 들어있는 것 같다. 움직이는 거 보면. 근데 오늘 확실하게 이거 봐봐요. 이거 어제도 그저께도 눌러놓을 때에서는 꼼짝도 안 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아침서부터 분차트 봐봐요. 이게 누가 들어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물량을 다 먹어가면서 거의 지금 몇 프로 갔어요 오늘? 16%.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어제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들이 그저께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사갖고 땡겼을 것 같아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는 바닥에 있고 금값은 2,000달러가 넘어가 있고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전쟁이 확산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유가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좀 안정세가 된다 뭐 이런 기사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반등 줬다라 그러는데 저는 그걸 믿는다 안 믿는다? 반만 믿고 반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양상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예측 불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쟁 양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도 빠지고 있고 빠질 만한 핑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자산 쪽으로 또 돌아가고 그럴 거라서. 근데 최근에 계속 움직이는 그 호가를 보니까 누군가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거는 정고점 돌파할 것 같아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봐요. 돌파했잖아요. 돌파했으니까 이제 2,000원, 2,300원 가는 겁니다. 그래서 2,300원 가면 1,280원에 샀던 사람들 진짜로 73%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올해 73% 정도 수익 나오면 지금 장도 안 좋고 지금 종목도 2차 전지 박살나고 있고 IT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 올라가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데 진짜로 73% 수익이 나오면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해야지만 이런 수익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이제 살 수는 없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목표치는 2,000원과 2,300원이 되는 거니까 오징어 다리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하나도 안 팔았다. 왜 안 판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파는 그 사람들이 욕심입니다. 그런 사람들 조금씩 팔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조정받을 때 마음 상하진 않죠. 그래서 하나도 안 판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올 때 분할로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가고 나머지 절반 이하로 갖고 있는 건 2,000원과 2,300원까지 어차피 이제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제 팔 사람들은 다 팔았을 겁니다. 이제 세력들이 알아서 땡겨 올리기를 기대를 하면서 어쨌든 정거 좀 돌파, 강한 시그널 나왔으니까 일단 좋다. 모양은 굉장히 이뻐졌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이 이제 퍼스텍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흔들리고 빠지고 그러는데 아마 이 방산주들은 크게는 안 빠질 거예요. 자, 일단 현재 가격 3,495원. 여기서 한번 공략을 일단은 해볼 수 있겠고 이것도 거래가 실려 있고 조정을 이렇게 받아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얘도 모양을 만들 겁니다. 뭐처럼? 한일단조처럼. 그러니까 실적 부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이 한일단조도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혹은 일주일, 2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닥에 있을 때에서 흔들흔들했지만 갈 때가 되니까 거래심에서 급등하고 급등시켰으면 갈 것이지 또 떨어지죠.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흔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들을 물량을 털어놓고 급격하게 갑자기 이렇게 올려버리게 되면 개인들이 따라붙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 고점 놀이를 한 다음에 돌파를 하고 여기 넘어가겠죠, 이쪽을. 얘도 바닥이다 보니까 여기를 넘어가고 이쪽으로 할 겁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갔듯이 퍼스텍도 지금 이쯤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 퍼스텍. 둘 다 방산주인데 얘도 이제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올 때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엘컴텍. 자, 퍼스텍하고 엘컴텍과 또 비교를 하면 자, 퍼스텍이 지금 바닥에 있을 때 왜 공략을 해야 되느냐? 어제 양봉 나왔으니까 기준 양봉 생겼죠? 천 양봉이고 바닥 주고. 자, 엘컴텍도 제가 바닥에 때 사라 그랬지 지금 쫓아가라 그랬어요? 지금은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갖고 있는 사람이 파는 자리예요. 그리고 오징어 다리 남겨놓고 2,000원, 2,300원을 노리는 자리인 거죠. 사는 건 언제? 일로 내려올 때 계속 얘기했잖아요. 1,350원에 사라, 1,320원에 사라, 글로 내려오면 사라.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사거나 아니면 밑에 있을 때 사거나 그랬을 때에서 이런 시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스텍도 똑같은 거예요. 차트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한일단조랑 엘컴텍이랑 퍼스텍이랑 움직이기 전의 모습이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을 때 사놓는 거예요. 사놓으면 못해도 3에서 5%는 나오겠죠. 잘 가면 얘도 4,000원 돌파, 5,000원 돌파 나오겠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 저점 매수 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거래가 실리면서 세력들이 엘컴텍처럼 저렇게 상한가 가듯이 땡겨 올릴 때까지 기다리면 진짜 상가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지금 그렇습니다. 어때? 시장이 빠져요. 안 좋아요. 떨어집니다. 왜? 전쟁 이슈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전쟁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수출이 잘 돼요. 수출이 달기 때문에 실적주입니다. 실적은 앞으로의 3천조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뭐 현대로템, 뭐 이런 풍산, 뭐 등등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어제 급등도 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저점에서 건져볼 만해서 오늘 퍼스텍 회복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장 표적 종목으로 퍼스텍 제시해 주셨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52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또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오늘 장에서 0.14% 상승하면서 7,190원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의료 AI 관련주고요. 어제는 건강보험 적용 이슈와 맞물리면서 이 테마 자체가 좀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미국 울트라사이트와 조인트벤처 설립한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11,42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셀바스 헬스케어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자, 그 전에 일단은 노란톡방 지금 열어놨습니다. 지금 엘컴텍 지금 20%씩 급등 나오고 이러면 이제 오늘 상한가 시세 한번 도전하는 건가요? 정고점 돌파했으니까 거래량은 장난 아니고 거봐요. 그러니까 노란톡방에서도 공개방송에서도 계속 엘컴텍, 어제도 아마 엘컴텍 아마 제가 그 이모티콘으로 파이팅 외치면서 이거 급등할 거니까 혹은 하여튼 이거 좋을 거라고 넘어갈 거라고 계속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드디어 넘어가고 있네요. 자, 노란톡방 열어놨고요. 지금 자리가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시장을 제가 정확하게 너무 잘 맞추거든요. 오늘 아침 기사에만 하더라도 무슨 기사였다 제가 하나 캡처를 했었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시장 바닥 쳤다고 이제 주식 사야 된다고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코스닥 과대 낙폭은 매수 기회. AI, 의료, 로봇, 폴더업을 주목하면서 기사 내용도 여기 보면 매수해야 된다라는 낙폭 기회다. 이제 매수해야 된다. 이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하면서 매수하라는 기사가 떴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왜 캡처했냐면 저는 반대 의견이거든요. 전 떨어진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 시장 조금 반등을 주고 미국 선물이 플러스 된다고 그래서 아마 여기저기 전문가들이 아마 이제 주식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했을 겁니다. 물론 저도 매수의 의견은 맞지만 시장 반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는 뭘 해라? 엘컴텍을 해라. 금 관련주, 방산주, 유가 관련주. 왜? 시장이 빠질 때 반대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인버스 같은 종목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하고 좀 의견이 좀 틀립니다. 대부분 전문가들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거니까 주식을 사라. 그래서 로봇주 사라, 반도체 사라, 2차 전지 사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전혀 반대죠. 장이 박살이 날 건데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 테마주를 해라. 이런 의견인데 정확하게 맞췄죠. 종목도 정확하게 맞췄고 시장도 빠지고 있고 아직 뭐 박살은 아닌데 미국 그 FOMC 끝나면 일단 봐야죠. 파월 회장이 무슨 얘기하는지 무슨 얘기할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좋은 얘기는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조심조심 해야 되는 시장은 일단은 떨어질 것 같은 그래서 노란톡방 열어놨으니까 그런 얘기들 계속 해드립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자, 그러면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담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헬스케어. 자, 매수 가격은 11,420원에 10% 정도에 사셨으면은 지금은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뭐 대응 불가의 영역이네요. 11,400원. 손실이 36%인데 자, 봐봐요. 이분은 최소한 제 방송을 안 보는 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9월 22일서부터 얘기한 게 있어요. 시장 박살날 거니까 현금화 대응 50%는 기본으로 하시고 손실이 10% 안쪽에 있거나 수익이 났으면 근데 손실이 10% 안쪽에 있는 것들은 다 던져라. 몇 프로? 현금화 100% 해라. 이런 얘기를 공개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증거자료 공개방송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손실이 10%밖에 안 돼 있으면 이건 깨진 게 아니다. 그냥 다 던져서 현금화 100% 해라. 왜? 장이 빠지면 종목들이 최소한 20% 30%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화 대응하라 그랬는데 그럼 9월 22일 날서부터 해서 얘가 올라가 있었으면 공략을 안 하거나 수익이면 팔았어야 되는데 말 안 듣고 그냥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상대로 됐죠? 마이너스 37%.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얘는 이제 손절하기는 이미 늦었고 반등 줬다가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추가 매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보유는 되는데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장이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그냥 얘가 하방 경직을 주는 건데요. 이건 이제 파월 의장의 말에 따라서 그다음에 미국 시장의 반등에 따라서 얘가 이제 반등을 줄 거냐 말 거냐가 될 건데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왜 이렇게 먼저 빠지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막 빠질 전저점 깨지진 않았겠죠?
오늘 미 선물 빠지긴 빠져도 그렇게 심하게 빠지는 아니고 이건 좀 과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좀 과하게 반응하는데 투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투매는 하지 마세요. 아직 시장 박살나는 흐름도 안 나왔고 미국 시장이 그래도 FOMC 이후에서 살짝 반등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던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던져야 돼 차라리. 근데 설마 뭐 FOMC 때 뭐 다 알고 있는 사실 나오는데 뭐 이렇게 급락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미국 시장이 12월 2일 이후에서 가능성은 크진 않아요. 미국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폭락을 한다. 그러면 손절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흔들려도 뭐 조금씩 떨어지는 정도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냥 보유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조금씩 떨어지면 너무 폭락하면 손절을 하는 게 맞지만 너무 폭락할 조금 떨어지면 그냥 버티시는 게 맞고 의외로 만약에 미국 시장이 13,000원으로 반등을 주면 조금은 더 반등을 노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일단은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G2파워요. G2 파워? 네네. G2 파워.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9,930원이고 비중이 10%. 9,930원의 비중은 10%. 언제 네네. 사셨어요? 얼마 안 되고 한 달 한 달 정도? 네네. 그러신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한 달 전이면 제가 현금화하고 조심하라고 했을 텐데 아, 그래요? 모르셨어요? 저 한 달 내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현금화하라고. 아, 그래요? 아유. 추석 전부터 이거는 방송 열심히 보신 분 다 알아요. 제가 9월 22일서부터 그때 금요일이거든요. 현금화라, 현금화라, 현금화라. 그러니까 회원들은 9월 21일 날 현금화라고 미리 얘기해줬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하루 늦게 금요일 날 9월 20일 현금화라는 거니까 그때 파란색 내가 메고도 왔어요. 그리고 나서 장 폭락할 거니까 손실 10% 안쪽에 있는 것들은 현금화하고 하면서 최소한 현금화 50%하고 하면서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 9월 22일이 금요일이니까 23, 24 띄고 25, 26, 27, 28, 29, 30 그다음에 10월 1, 2, 3, 4, 5, 6, 7, 8, 9, 10, 11 계속 현금화 대응하면서 그래요? 제가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녔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타이밍에서 못 저 보셔가지고. 많이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외부에 많이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지금은 벌써 엎질러진 그러니까요. 물이잖아요. 너무 많이 지금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일 그게 아쉬운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한두 번 얘기하고 얘기 안 했으면 그래, 뭐 대응 못 했을 수도 있지. 근데 제가 하루 종일 시장 빠질 거다, 어제도 빠질 거다, 그저께도 빠질 거다, 일주일 전에 빠질 거다, 2주 전에도 빠질 거다, 계속 빠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주식을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게 답답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단 그때 대비 지금 34% 빠진 거고 지금 매수하신 대비는 한 30% 정도. 예, 맞아. 30% 정도 손실인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거 반등을 주기를 그러니까 시장한테 일단은 기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시장이 좀 반등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왜 안 되냐면 미국 파월 의장이 좋은 얘기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하겠다, 양적 완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거면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줄 텐데 분명히 그 얘기 안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서 시장 충격이 얼마나 받을지를 몰라서 손절도 못 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진짜로 박살이 날 것 같으면 그냥 지금이라도 손절하면 되는데 근데 그거는 한 5%, 10% 손절, 그러니까 손실이면 그냥 손절하는 게 낫죠. 차라리 그거 손절해가지고 지금 금 관련주 움직였으니까 조만간에 방산주 움직이겠죠, 뭐. 아니면은 지금 에너지 관련주, 가스 관련주, 그러니까 10% 손실이면은 손절해놓고 에너지 관련주 지금 조정받았으니까 또 공략하면 또 걔네들 움직이면 5%, 10% 또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구하면 되는데 30%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반등을 좀 줄 때까지 기다리시고 한 8,400원이 강력한 저항대니까요. 만약에 그쪽으로 반등을 주면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거 어떡하지?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손절하는 건 좀 늦었고 원래는 이렇게 많이 빠지면 반등 주는 게 정상인데 지금 시장이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은 별로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보유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이게 자꾸 그거는 빠져서 안 돼요. 그거는 FOMC 이후에서 제가 시장이 좀 괜찮아졌네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중간 시황을 갖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3% 장 초반보다 계속해서 힘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어느새 3,55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양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지수부터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여전히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장 초반보다 계속해서 몸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0.83% 하락하면서 2,29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만 유일하게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오전 중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올해 처음으로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실적 회복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12% 줄면서 67조 원가량으로 집계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는 여전히 3조 원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긴 했는데요.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적자 폭이 약 6천억 원가량 줄어들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바닥론이 다시 한번 좀 힘을 좀 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후에는 0.3%가량 빠지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7,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1.48% 하락했고요. 74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LNF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유일하게 보합권에 머물며 나머지는 모두 다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차전지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힘을 좀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의 상승분 조금씩 계속해서 반납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스코 DX 어제 8%가량 상승한 것에 대비해서는 조금 빠진 모양입니다. 0.5% 하락하면서 49,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0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1시간 26분 지났는데요. 양시장 모두 다 파란불 켜면서 지나가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제 저점을 이제 위태위태하게 움직이니까 미국 시장 별로 빠지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종목들이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물론 제가 집중하라고 한 쪽은 전혀 문제가 없죠. 아까 얘기했던 퍼스텍도 안 빠집니다. 그리고 한일단조도 여전히 강하고 하나시스템즈도 어제 실적 좋은 얘기 나오고 나서 급등하고 나서 빠지지 않고 여전히 플러스 권역에 있고 그다음에 휴니드도 지금 7%대 강세를 주고 있고 그러니까 장이 지금 박살이 날라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급수적에 있는 방산주가 마치 그 주가 방어주처럼 내지는 인버스처럼 움직이는 중인데 간혹 그렇게 움직이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종목들을 보면은 자 시장도 한번 잠깐 보면 아까 코스닥도 한 1%, 1.4% 빠지는 거 확인이 됐고 아직 전저점은 안 깨졌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장중에 저점을 한번 깬 것 같아요. 장중에 저점을 한번 깼는데 얘가 깨지면서 종목들 지금 떨어지는 거를 보니까 삼성전자도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일단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문제가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모양이 되게 안 좋아지는 모양으로 바뀌고 있어요. 나 떨어지고 싶어라는 모양새를 점점 주고 있는데 지수 관련주라서 그래요. 지수 관련주라서 어쩔 수가 없고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얘네들 시가총액 큰 애들인데 일단 힘을 못 내고 있고 그리고 어제 지수를 들어주는 척하게 만들어줬던 원인들의 애들의 1등 공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코스모화, 코스모신소재 이런 애들인데 오늘 3, 4%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얘네들만 빠지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대형주 쪽에서 LS, 뭐 일렉트릭 같은 애들은 지금 9% 아주 폭락하고 있고 이것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IT 부품주들도 아까는 잘 버텼는데 지금은 두산테스나 6.9%, 넥스트칩 7% 빠지고 있고 텔레칩스 5% 빠지고 있고 리노공업 7% 빠지고 있고 한미반도체 4% 빠지고 있고 이거 어디서 내가 상담을 여러분들한테 어디서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서 했었나?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설명을 하면서 주성엔진이 깨지고 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조만간에 저점 깨지면은 손절해야 될 거다. 안 그러면은 이것도 저쪽으로 쭉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싶어서 지금 의도를 나는 떨어지고 싶어라고 얘네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그럼 여러분들은 사질 말아야 되는데 아마 계속 물타기 추가하면서 야 반도체 싸니까 사야지 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위험합니다. 지금 반도체는 빠지고 싶어서 지금 다이빙 중에 있어요. 내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내려가는 칼날을 잡지 마세요. 어쨌든 반도체도 지금 3%, 4%, 5%, 6%, 7% 낙폭이 점점 과해지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반도체, 뭐 로봇주 다 빠지고 있고 움직이는 건 화장품하고 뭐 방산주하고 뭐 금관련주 뭐 정도 움직이는 정도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이라 놀랍지 않은데 아마 여러분들은 놀랄 겁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맞춰서도 놀랐고 시장이 왜 이럴까 뭐 놀랐고 근데 저는 놀랍지 않다. 예상했던 대로라 시장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았고 올라가는 거 속임수 같았고 결국은 또다시 방산주라든지 가스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금 관련주로 몰릴 것 같았는데 뭐 예상대로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그러니 하고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고요. 계속 그쪽으로 노리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예측대로 계속해서 우리 시장 좀 빠지면서 테마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DY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량 하락했고요. 5,580원 선 오늘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이고요. 자회사로 DY 오토를 두고 있습니다. DY 오토와 공동으로 자율주행 레벨 4에 탑재 될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독점으로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현대차에 탑재될 예정이다라고 더해지게 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7,200원에 매수하셨고요. 현재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DY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자, 매수 가격 7,200원에 사셨으면은 이분도 제 얘기를 안 들었군요. 자, 7,200원 여기죠, 여기. 9월 달 장 박살날 거고 종목도 다 빠질 거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최소한 20에서 30%는 빠질 거다라는데 지금 한 30에서 지금 40% 빠질라 그러죠. 대부분 종목들이. 얘도 뭐 빠진 걸로 따지게 되면 제 예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뭐 정상적으로 빠졌어요. 근데 이 정도 빠지면은 반등을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반등 줄 분위기냐고요, 지금. 지금 미 선물이 약세를 보이는 건 또 맞기는 한데 그렇다고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시장 움직인 거 보면은 미국 시장이 오늘 더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빠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FOMC까지 미국 시장이 많이 안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을 줄 겁니다. 근데 반등을 줘도 또 빠지려고 반등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2,400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진짜 반등이 아닙니다. 반등 주고 더 떨어지고 반등 주고 더 떨어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어때요? 반등 줘서 올라갈 생각은 없고 반등 줬다가 더 떨어뜨리고 반등 줬다가 더 떨어뜨리고 그 왜 반등 줬다 더 떨어뜨리냐면은 개인 투자자들 물량 다 넘겨주고 박살을 내놓고 개인들 신용 물량 터뜨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했던 타이밍이 9월 22일이에요. 주식을 던졌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던지고 하질 말았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더라도 10월 9일 날 우리나라 휴장일 때 그때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그쪽이 차트가 좋았기 때문에 단타는 되겠다. 그러니까 장이 빠지면은 그쪽 그러니까 엘컴텍을 지금 공략한 사람들은 수익이 지금 30%가 넘게 나는 거고 이런 거 그냥 정상적인 종목들 갖고 있는 분들은 손실이 30%가 넘는 거니까 수익 30% 난 사람과 손실 30% 난 사람들의 차이는 갭은 60%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30%와 플러스 30%, 그 갭은 6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잘 봤으면 이렇게까지 깨질 필요가 없었는데 참 아쉽고. 그래서 지금도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복구는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반등 줬다가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 6,200원쯤 왔을 때 손절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네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딥로이드. 딥로이드 네, 로봇주. 25% 19,500원. 그래도 수익이신데 네. 19,500원. 네. 지금부터 좀 분할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불안해서. 왜냐면 지금 로봇주들이 다 강하면 괜찮은데 네. 제가 아까 전에 보니까 로봇주들이 지금 빠지는 게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반 이상 일단 팔고 절반 이상 많이 팔 거는 좀 고민을 하면서 어쨌든 팔면서 가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25,000원이 강력한 저항이니까 네. 그것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반쯤 빨고요. 응. 팔고 또 조정받으면 또 공략하면 돼요. 그렇죠? 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딥로이드 전화 상담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까뮤 ENC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 정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1,496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건설 전문 업체고요. 최근에는 그다지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올해 초에 부실 시공에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급락하고 또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도 했던 안타까운 종목인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1,91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자, 매수 가격 1,900원대.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가 계속 잠수를 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역배열 차트인데 이런 역배열 차트들은 시장이 완전히 그냥 폭삭 주저앉은 다음에 시장이 급등을 할 때 이것저것 다 올라가고 1등부터 100등까지 다 급등을 하고 다 올라가고 이제 올라갈 게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건 바닥에 있네, 야 이거를 사볼까 해서 매수세가 몰리면 그때 움직이는 게 이런 종목이에요. 올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죠. 지금 이거를 뭐 손절하기도 그렇고 추가 매수는 더욱도 안 되고요. 거래도 없고 잠수 타고 있어요. 겨울잠 자고 있는 겁니다. 겨울잠 깰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보유는 되시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나중에 만약에 거래 실리고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 정도는 점검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는 전략 함께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일사료 종목 함께 보시죠. 한일사료는 2.6%가량 오늘 상승했습니다. 4,735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량 사료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고요. 2주 전만 하더라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곡물 창고를 공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곡물주들 그리고 사료주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5,4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한일사료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자, 한일사료 차트를 보면은 차트 모양이 이쁘죠. 뭐 식량 관련주, 그다음에 사료 관련주. 일단 겨울철이 되게 되면 그 돼지열병이라는 그런 이제 질병들이 꼭 요때쯤에서 이제부터 이제 발병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뭐 돼지고기 가격 그거라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또 그러면 돼지고기 가격 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또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제에서는 가스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지금 방산주들이 한일단조 이후에서 지금 휴니드가 또 급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산주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얘네들이 이제 폭등을 하면 조만간에 이제 퍼스텍도 급등을 하겠죠. 이래들 다 급등하면 이제 그다음에 올라갈 게 없으면 그때서는 식량 관련주로 또 옮겨 붙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전쟁 이슈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는 이제 사라졌고, 그러니까 거의 사라진 건 아닌데 거의 얘기가 안 나오고 다 저기 중동 이슈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쪽 또 전쟁이지만 지금 여기도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거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또 식량에 대한 얘기를 또 왜냐면 우크라이나 뭐 최대 곡창지대 뭐 밭이 다 망가졌다, 이제 식량 올라간다.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이슈는 풍부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관련주들은 이제 순환하게 되면은 한일 사료도 얼마든지 식량 관련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로 인해 가지고 또 다시 5,500원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얘는 그냥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 화요일 날인데요. 일단 장 끝나고 나서도 짧게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은 장마감 방송을 하니까 뭐 시장이 궁금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때까지 너무 정확하게 맞춰놔서 뭐 안 들어도 돼요. 그렇죠? 다 똑같이 얘기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방 현재까지 열려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미국 시장 어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반등이 나올 때까지 우리 시장 계속해서 조정 장세 이어질 수 있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뉴스가 있는 테마들을 위주로 해서 단기 매매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표적 종목으로는 퍼스텍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장중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